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5일이고요. 대한광통신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자로 가기 위해서는요, 광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락장에도 급등을 했죠. 목표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한광통신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제가 언제 언급을 해드렸냐면 10월 26일 날 언급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수익률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지금 거의 67%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한전선을 포함을 해서 종목들을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서 나가고 있는데 변경을 아마 이번 주에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포트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포트를 변경을 하고 그동안 올라갈 만한 종목들로 다시 세팅을 할 거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버블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포트를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10월 26일 날 대한광통신을 처음으로 언급을 해드리면서 매수했던 가격을 적어놨는데 꽤 괜찮았죠. 이런 종목들 단타 종목이죠. 단타 종목을 계속 포함을 할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26일 날 대주전자 제로 어떻게 매매하라고 얘기를 적어놨고요. 대한광통신도 조정을 받을 때 혹은 상승 시에 어떻게 매수하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 포스코 DX를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젠이나 KMW 이런 종목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정리를 하고 우진엔텍 여기 있었고요. 뷰노는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외에도 칩셋 미디어 매수 걸어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밑으로 쭉 보게 되면 칩셋 미디어 3% 수익 시 절반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 차익 실현을 했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트룩스도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절반 차익 실현하고 이탈하게 되면 차익 실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차익 실현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이거는 지금 동일한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흥 SEC는 손절가 잡고 대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게 되면은 포스코 31,000원 이탈가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외에 코인테크나 포스코 DX는 한 번 더 한다라고 했고 오늘이죠. 우진은택은 50%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한다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텔레그램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더보기를 통해서 밑에 링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신청을 해야겠죠. 분석 및 대응, 단타, 섹터별 중복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연락처를 적어 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기존 포트 5개, 새로운 포트 6개, 매수 매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타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잠깐 한번 더 볼까요? 뭘 보고 싶냐면 제가 포스코 DX를 10월 28일 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정리를 했죠.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10월 28일 날이 언제였냐? 이 정도였죠. 이때. 그렇죠?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는데 반등이 나오고 이날이죠. 이날 31,000원 이탈 시 차익 실현. 그리고 이날 어제였죠.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고 오늘 또 6% 하락. 들고 있었으면 손실이었죠. 그런데 어제 쫙 잘 정리를 했습니다. 매매를 이렇게 좀 짧게 가야 될 날은 이렇게 짧게 가지고 가는 거고요. 끌고 가는 날은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을 실시간으로 얘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 다 포트에 편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죠. 더보기를 누르시고 밑에 신청하시면 제가 텔레그램 주소 보내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주소. 지금 손실은 짧게 가져가야 되고요. 수익은 늘려가야겠죠. 어제 보시다시피 지금 뭐 칩셋 미디어나 솔트룩스 그 다음에 신흥 SEC 급등 나와갖고 정리했습니다. 포스코 DX 그 다음에 종목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중 축소도 하고 꼭 가입하시면 됩니다. 꼭 가입하세요. 그래야지 지금 버블이라고 하는 장 빠르게 우리는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대한광통신이 K양자 연합 출범식에 참여를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17%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써 수익이 지금 일주일 만에 60%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고요. 지금 산업부에서도, 즉 정부에서도 이 양자 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양자 기술 산업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산업부는 초전도 양자 처리 장치 패키징, 극저온 냉각기 등의 이 핵심 소부장이죠. 국산화를 본격화하고요.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과 검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양자는요, 원래 우리가 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전자에서 광자로 가는 거고요. 광자에서 양자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D-웨이브 퀀텀이나 아이온큐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올 초에 그 미국에서 열린 가전박람회에서 양자 되게 오래 걸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양자주가 급락이 나왔다가 최근에 이슈가 다시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 양자 관련주가 훨씬 앞선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양자의 기술은 아직은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광자의 경우는요. 광섬유를 통해서 지금 실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보다는 광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이 광자는요, 결국 통신과 통신 플러스 전력이 다 빛이 될 거예요. 빛으로 바뀌어서 전력이 이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물량은 확보를 했는데 통신 인프라는 아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갤럭시 최신 제품을 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최신 제품을 산 거예요. 최신. 지금은 5G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통신이 2G, 3G만 되면 이 스마트폰 최신판이 최신 갤럭시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뭘 하고 있냐? AI 네트워크를 다시 깔려고 해요. 네트워크. 그래서 내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사상 최고 금액이에요. 최고 금액입니다. 우리 PC방을 통해서 랜선이 많이 깔렸잖아요. 인터넷선이 깔렸고 이 인터넷선이 빨리 깔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인터넷의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인터넷만 가지고는요, AI를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AI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정부 정책으로 예산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광섬유의 핵심 원재료인 모재부터 시작을 해서 광섬유, 광케이블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종목이 대한광통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광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이.
AI 데이터 투자가 확대가 되게 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고부가 중심에 공급이 집중되고 있고 범용 실내용 케이블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냥 다 있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통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지금은 우리 뭐 스마트폰밖에 사실은 통신이 많이 쓰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서 사물 인터넷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AI로 가는 거죠. 그런데 속도가 안 나온다?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 때문에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2030년까지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해요. 슈퍼사이클.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이 다음에 자율주행이 있을 거예요. 자율주행. 정말 많은 데이터를 속도에 맞게끔 정말 빠른 속도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통신 인프라 갖고는 이게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됐는데 데이터가 너무 커서 속도가 더디다. 이거 100% 사고로 이어지죠. 그래서 통신 장비가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우리 로봇 관련주가 이슈가 되고 있죠. 이 로봇도 결국은 인공지능 플러스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해나라고 인식을 했는데 이게 네트워크가 없으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피지컬 AI로 가기 위해서는 이 통신주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얘기하는 2030년까지 슈퍼사이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이후 로봇까지 가려면 차세대 통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양자는 아직은 오래 걸릴 거니 그 전에 광자가 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광통신을 지속적으로 사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차트로 보게 되면 단기적인 고점은 다 왔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인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대한광통신은요, 2018년의 고점까지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대비 2배 이상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변수는 그거죠. 어떤 변수?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한 번에 올라갈 것이냐를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거예요. 즉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 요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제가 어디에서 드릴 거냐? 텔레그램에서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거래량이나 그 다음에 수급 들어오는 걸 확인해 봐야 돼요. 수급이 안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까지 밀렸어요. 자, 이게 폭이 얼마죠? 10% 가까이 되죠.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20%.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와도 적어도 2, 3%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수급 확인하시고요. 수급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가, 매수가 확인을 본 다음에 텔레그램에 언급을 해드려야지만 주가를 가장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싸게.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이거를 어디에서 드린다고요? 제가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타도 치고요. 단타도 치고 대한광통신에 대한 그렇죠 얘기도 좀 듣고 그 외에도 중장기 종목들 편입했던 종목들이 있죠. 요거 보유하신 분들은요 더보기 누르시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양식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해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단타도 매매하시고요. 그 외에 안정적으로 매수 매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 누르시고요. 들어오세요. 그냥 지금 시장 불안합니다. 들어오셔갖고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수익 극대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만드는 진짜 공식 주식 공식이었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